그림과 같은 배전선로가 있는데 이 선로의 전력 손실이 몇 킬로와트인가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전력 손실입니다. 전력 손실은 300 I 자승 R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선에 R이 2옴씩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손실을 구하려면 전류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내용으로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부하단의 전압은 이 전압이죠. 이것으로서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3배의 전류입니다. 전류의 제곱에 한선의 저항이 2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와트입니다. 킬로와트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1000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류는요. 전력이 주어졌습니다. 삼상이죠. 832kg 부하고요. 삼상이니까 상계수 루트 3. 선간전압이 6000V. 역률이 0.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계산해 봅니다. 이렇게 손실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손실은 저항에서만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유도 리액턴스 1옴에 대해서는 손실은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를 구해서 이 전류가 되니까 I 자승 R을 해서 3배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직류 이선식 배전선로가 있습니다. 부하점 B, C, D에 대한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배전선의 굵기는 동일한 전선으로 하고요. A는 급전점이고 전압은 105입니다. 전선의 저항은 1000m당 0.25ohm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고 있죠. 급전점입니다. 여기가 급전점이죠. 그래서 급전점 전압이 A점이 105V가 됩니다. 그리고 그 A점에 200A가 부하로 공급되고 있죠. 이때에 B점, C점, D점의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세 가지만 구하는 거예요. 전선의 저항은 1000m당 0.25ohm이므로 30m의 저항이 얼마일까요? 1m당 저항으로 환산을 하면 얘가 1m당 저항이죠. 따라서 30m면 얘가 30m에 대한 저항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30m입니다. 여기도 저항이 존재하죠. 저항이 1m당 저항에 30m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저항값이 존재하게 되고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류는 120A입니다. 여기는 20A가 흐르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와 C 사이의 전압 강하는 여기에다가 120A를 곱하면 전압 강화가 될 겁니다. B와 C 사이의 전압 강하는 여기에다가 20A를 곱하면 전압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B점의 전압은 전압 강화를 빼주면 돼요. B점의 전압은 급전점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빼주면 돼요. 전압 강화가 B와 C 사이 1000에 0.25에 30m 이런 거에 20A에 의한 전압 강화 빼주면 되겠죠. 또한 A와 C 사이 전압 강화 요 사이의 전압 강화 빼주면 1000에 0.25에 30에 대한 값이 저항이 될 것이고 거기에 120A가 흐르겠죠.
이렇게 전압강압을 빼주는 거예요. 여기에 전압강압 빼주고 여기에 전압강압 빼주면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C점의 전압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VC점의 전압은 105에서 전압강압을 빼주면 되겠네요. A와 C 사이의 전압강압은 전류가 120이 흐르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직류 이선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저항값에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전선의 저항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선이 일선의 저항은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일선의 저항은 이렇게 주어지면 곱하기 2배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선의 저항이니까 일선의 저항이 아니라 일괄된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D점의 전압을 구해봐요. 여기에 대한 저항값은 어떻게 될까요? 1000분의 0.25에 15m가 되겠죠. 거기에 흐르는 전류는 200A가 흐릅니다. 전류는 이런 전류와 이런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따라서 B점의 전압도 계산이 가능하죠. 105V에서 전압강압을 빼줘야 되는데요. 1000분의 0.25에 15m가 되네요. 거기에 200A가 흐릅니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 계산기 누르면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얘는 회로 이론 문제입니다. 온도가 변하면 저항값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저항은 얘가 온도 변화 전 저항입니다. 여기에 온도가 변하면 저항이 증가합니다. 그때에 저항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온도 1도 변화에 대해서 저항이 얼마나 바뀌는가를 나타내는 계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온도 계수라고 하는데요. 그 온도 계수를 여기다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온도가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모르죠. 그래서 온도 변화 후입니다. 변화 전 온도죠. 온도 변화 차가 되는 겁니다. 온도가 이만큼 바뀌었는데 그 온도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저항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나타내는 계수, 이것을 곱해서 저항값이 변화된 겁니다. 뒤에 더해준 것은 뭐라고요? 변화된 저항이죠. 온도 변화 후 저항은 변화 전 저항에 대해서 변화분 저항을 더해주면 돼요. 변화분,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변화분을 더해주면은 그것이 합성 저항이 된다. 따라서 이것을 R로 묶어내면 1 플러스 알파 T 마이너스 T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온도 계수라고 하는데요. 이 온도 계수는 연동선의 경우에 이 알파 값이 1, 2, 3, 4, 5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온도가 바뀝니다. 연동선을 사용한 코일의 저항이 0에서 4000ohm인데요. 얘가 온도가 상승해서 4500으로 저항이 되었다라고 하면 연동선의 온도는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저항이 4000ohm이었는데요. 온도 계수가 이렇게 되고요. 온도 변화가 0도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던 것이 저항이 4500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온도, 나중에 온도 T는 얼마인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T를 구합니다. T는요, 이항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 1 되어 있는 것을 빼기 1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되어 있죠. 분모에 있네요. 이항하면 곱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된 것이 이항이 되면 여기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T값이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9.31이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변형이 된다면 저항값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20도씨에서 4000ohm이다.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렸더니 그 온도가 상승해서 4500으로 되었다. 20도씨라고 주어진다면 여기가 20이면 요 자리가 2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T-20이 되어 있으니까 이항하면 여기서는 더하기 20으로 온도가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변형되는 것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문제는 똑같은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바뀐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LC 프로그램을 보고 레더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시오 그랬습니다.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접속점 표기를 하는데 접속과 비접속을 구분해서 그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접속점을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접속과 비접속을 구분해서 접속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어에 대해서 특별히 내용이 없지만 명령어를 보면서 start, or, start not, or 이런 것만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end start도 보이고요. end dot도 있습니다. str이라는 것은 시작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or는 병렬에 대한 명령이고요. 그리고 end start 얘는 뭐죠? 직렬, 묶음을 말합니다. end not은 직렬의 부정이 되고요. out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레더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얘가 시작했네요. 그리고 병렬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병렬로 연결했는데 이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시작을 했죠. 시작의 부정입니다. 시작의 부정인데 이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end start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 시작이 되는데 비접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병렬이잖아요. 병렬이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엔드 스타트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시작이 B접점이 된 거고요. 이해가 됩니다. O화는 여기에서 O화가 되는 거죠. O화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게 엔드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올리는 게 직렬묶음 엔드 스타트다. 그리고 나서 엔드 낫입니다. 엔드 낫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엔드 낫은 P04입니다. 그리고 출력이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출력은 안에다 적어도 되고 밖에다 적어도 돼요. 출력은 P10입니다. 점선으로 그린 것은 그려지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면서 회로이론의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비정연파 교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Y결선에서 기본파와 제3구조파 전압이 존재합니다. 비정연파 전압이 되겠죠? 이때에 전압계 눈금이 상전압이 150이고 선간전압이 220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그랬는데요. 제3구조파 전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Y결선입니다. 우리는 Y결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VL이라는 전압은 루트 3배의 VP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파와 제3구조파 전압이 존재한다면 상전압 150V에는 기본파와 제3구조파 전압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전압이 150인데요. 얘는 기본파 전압과 3구조파 전압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정연파의 시력값, 이것은 각 파의 시력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 파의 시력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 비정연파 시력값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이라는 것은 기본파의 시력값 제곱, 3구조파의 시력값 제곱을 제곱근을 씌워주면 시력값이 된다. 선간전압은 220인데요. 얘는 상전압의 루트 3배입니다. 상전압은 V1의 제곱에 V3의 제곱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는 루트 3배가 커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3구조파가 0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구조파가 0이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얘는 3분의 1의 V1의 사인의 3배 오메가 t가 되고요. 여기에 0도입니다. 곱하기 3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V3의 사인의 3배 오메가 t 이렇게 되고요. L1상만 이렇게 보면 L2상은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의 V1의 사인의 3배 오메가 t 마이너스 120도죠. 다음 상은 120도가 늦잖아요. L2는 위상이 3배가 되죠. 그러면 얘는 V3의 사인의 3배 오메가 t 마이너스 360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360도가 된다는 얘기는 V3의 사인의 이렇게 되는 거와 똑같죠.
결국 L1상과 여기가 L2상이라면 L2상은 위상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과 이것은 위상차가 없습니다. 이 두 개는 위상차가 없습니다. 둘 다 0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는 삼고조파와 이렇게 오는 삼고조파는 서로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삼고조파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파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V1을 구하면 이 V1은 220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되겠고요. 127.02V가 V1이 됩니다. 따라서 V3를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150 이거는 127.02의 제곱이죠. 플러스 V3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여기에다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V3는 150의 제곱 마이너스 127.02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79.79V가 제3고조파 전압이 된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답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 모르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150의 값은 127.02의 제곱에 플러스 V3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이 값을 양변을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V3를 구하려면 양변을 루트 씌워주면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루트 씌워주면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연파의 외형률 기억해야 됩니다. 비정연파 외형률. 외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외형률. 외형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기본파 시료값이 되고요. 전고조파 시료값입니다. 기본파 시료값분의 전고조파 시료값이 외형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파 시료값은 여기서 구했죠. 기본파 시료값 127.02 이렇게 될 거고요. 전고조파는 기본파 제외입니다. 전고조파는 기본파 없어요. 기본파가 제외되면 3고조파만 존재하죠. 3고조파 전압이 얼마일까요? 79.79입니다. 이렇게 대입해서 외형률을 계산하면 돼요. 기본파 시료값은 127.02, 기본파 제외한 나머지 고조파의 시료값은 79.79.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형률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조금 바뀝니다. 반복되진 않았습니다. 15년도 출제됐고요. 여기서 출제됐는데 문제를 보면 대전선이라고 얘기하지만 회로 이론 문제고요. 기본파의 시료값이 V1, 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이 V3, V5, Vn이다 라고 했을 때 THD의 정의와 계산식을 쓰세요.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당시에 이거 특히나 이렇게 영어로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이 문제 답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얘는 외형률입니다. 기본파 시료값분의 전고조파 시료값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 기본파 성분의 시료값에 대한 전고조파 성분의 시료값의 비다. 당연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얘가 기본파 시료값이고 기본파를 제외한 나머지 고조파에 대한 시료값이다. 그런데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각 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 모든 파형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곱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